경남도민이 궁금해하는 이슈를 집중 분석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창원시 의창구 북면 주민과 한국전력공사 간 북면 송전선로 건설 갈등이 3년이 지난 지금도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함안에서는 한전의 주민설명회가 열렸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북면 주민의 입장을 전하고 있는 북면 송전탑 반대 대책위 김동헌 위원장 나오셨고요. 쟁점과 접점을 합리적으로 짚어줄 도시계획 및 건축 전문가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북면 송전탑 문제, 사실 경남도민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문제인데 이 사안의 핵심부터 좀 짚어주시죠. 지금 3년 됐죠. 이 갈등이 이제 해소되지 못한 지가. 요점을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네. 우리 북면에 신도시가 생겼잖아요. 인구가 작년 8월 달에 4만을 돌파했어요. 이제 예. 굉장히 많은 인구가 지금 급격히 확장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변전소가 필요한데 네. 3년 전부터 이걸 계속 시도를 했는데 이제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계속 이제 무산되고 지금 3년째 온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국전력공사가 150kW급 네. 송전 그 탑을 이용해서 그 발전소에서 쭉 끌고 와가 함안을 통해서 북면까지 쭉 끌고 온 다음에 이 정도에는 적어도 변전소 하나가 있어야지 예. 이렇게 배분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그걸 이제 설치하려고 하는데 150kV가 뭐냐면 이게 우리 그 송전탑이 10kV 때부터 600kV 때까지 단계가 한 6개 정도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저위급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에는 600kV 값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북면에는 감계, 무동, 신도시가 있는데 신도시는 거의 다 이제 인구가 들어차고 있고 예. 그거 플러스 동전 산단과 내곡 지구라는 두 개발 지구가 또 생겨요. 곧 있으면 이제 산단에 에너지가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요 예측까지 해본 결과 변전소가 꼭 필요하다는 데는 주민도 마찬가지고 한전에서도 마찬가지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변전소 위치인데. 예. 원래 이제 당초에 한전에서 동전 3단의 변전소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주거 지역까지는 땅에 이제 그 전봇대 안 하고 땅으로 이렇게 묻어가지고 매설할 계획이었는데 네. 주민들이 동전 3단에 하면 그 오는 동안에 또는 그 변전소에서 감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른 안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예. 주민들이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한전에서 그러면 동전 산단이 안 된다 그러면 감계 지역에는 조롱산이라고 있는 그 능선을 따라서 쭉 송전탑을 통해서 배치를 하겠다 했는데 네. 그곳 역시 보니까 그 송전탑 600m 안에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가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또 이제 반발을 한 상태입니다. 예, 좀 정리를 해보자면 변전소가 필요하다는 데는 한전과 북면 주민들 모두 공감을 하고 있고 변전소 위치가 이 문제의 핵심인데 일단 북면 송전탑 건설 반대 대책위가 꾸려졌습니다. 이 대책위에는 어떤 뜻을 가진 분들이 좀 모여 있습니까?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감계무동 동전지구는 그 전봇대조차도 지중한 그 에코 신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 주민들이 자부심이 대단히 큰데요. 근데 그 우리 감계하고 무동 동전지구 사이에 보면 그 조롱산이라는 그 나지막한 산이 있습니다. 예. 그 산 사이로 서로 이객거리가 한 1.3km가 되는데 그 능선 따라 그 송전탑과 그 변전소가 들어서게 되면은 한 6천여 세대 이상이 그 600m 반경 내에 그 거주하게 되는 그런 네. 상황이 있고 특히 더 우려스러운 것은 거기에 북면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그 통학로 기준으로 보면 200m, 학교 기준으로 보면 400m 정도 거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런 예. 점이 있어서 이래서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송전선로 사업이 주민들의 안전이나 건강, 생존권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 보고 네. 해서 저희 그 아파트 대표자 중심으로 해서
대책위를 꾸려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어제였죠. 4일 오후에 한전이 주민설명회를 함안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2년 만에 열렸다고 들었는데 함안에서 개최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함안도 이게 송전탑이 통과하는 구간이에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네. 이제 함안 중에서 7원 7서를 거쳐서 창원 북면을 지나서 송전탑들이 쭉 오게 되는데 2020년 이제 준공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았죠. 네. 그리고 이제 1년 남았네요. 1년. 그걸 이제 끌고 오는데 연기돼 가지고 2013, 20년 5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북면에서 무동, 감계, 동전 일대 이제 능선 따라서 쭉 이제 들어오는 계획입니다. 이걸 딱 계산을 해보면 총 24개의 송전탑이 필요한데 네. 거기에 함안에 6개, 네.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북면 쪽에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함안 쪽에서도 함안이 16개, 18개 북면인 함안이 18개, 네, 예, 북면이 북면이 6개. 예. 그래서 이제 변전소는 창원 쪽 북면 동전산단에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네. 이제 이견이 있어서 지금 스톱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함안도 당연히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북면 주민들이 지금 가장 급한 건 북면 주민들이 의견과 네. 그 지금 그 대책위까지 꾸려서 불만을 표출을 했는데 예. 위치가 이제 함안에서 설명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약간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지난 8월 북면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었는데 무산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열린 설명회가 혹시 설명회 무산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왜냐하면 3일 날 이게 어젠가 그제 대책위하고 구청장 그다음에 경제교통과하고 간담회를 이미 한 번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함안 설명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협의점을 찾기 위해서 뭔가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떤 꼼수를 부렸다거나 이렇게 속단하기는 좀 힘들지만 뭐 의심의 여지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절차상 이런 주민설명회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꼭 수렴해야 하는 절차 때문에 여는 거라면서요. 예, 이게 이 전원개발 촉진법에 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 절차를 법적으로 좀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네.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그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 이제까지 한전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그 주민설명회라는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요식 절차로서 진행을 하지, 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는 그런 모습들은 보여오지 않았습니다. 예. 저희 그 북면 지역에도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노선 변경도 요구했고 사업 재검토도 요구했지만 한전은 절대로 그걸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까지 해왔던 그 안대로 그 주민설명회를 강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예, 사실 어제 열린 함안 주민설명회에 북면 반대 대책위도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좀 주로 피력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은 거기 지금 우리가 창원시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함안에 가서 여기 발언할 그런 여건은 되지 못하고요. 일단 이 함안 주민들의 그 반대 열기를 좀 느꼈고 저희들은 네. 부위원장님이 대표로 그 참석을 했습니다. 예, 사실 어제 저희 이슈토크에서도 짚어봤지만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에너지 수급 한도를 좀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이렇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송전탑과 변전소 건설을 강행하려는 이유 꼭 필요해서가 맞습니까? 우선 지금 현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올해 이제 작년에 거의 최고 기록적인 불볕 더위와 그다음에 역대 최고치를 그 전력 소비량을 찍었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소득공복 논란 가슴 뭐 이런 속담도 있듯이 사실 전력이라는 것은 피크 타임을 항상 가정해서 해야 됩니다. 올해는 작년에는 그랬지만 올해는 어떻게 됐냐면 전기 사용이 이제 남아 돌았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작년보다 좀 덜 더웠고 가장 큰 이유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전력 사용량이 피크를 치지 않았고 심지어 약간 남아 돌았어요. 내용을 보면 사실 그 작년 비교해서 85.9 기가와트인데 올해 6.6 기가와트나 이렇게 네. 다운됐거든요. 그만큼이 남았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상반기 전력 사용량들이 보니까 주택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금 됐고 산업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산업 위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게 이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계속 추진하고 있고 하는 것도 네.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북면에는 동읍 변전소에 4개, 차량 변전소에 2개 배선 선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뭐 이런 또 주민들 주장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조금 곤란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도 마찬가지고 건축의 안전율이 예를 들면 뭐 100kg을 견딜 수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실제 설계할 때는 2.7배를 적용을 하거든요. 네. 전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피크타임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언제 또 변수가 있고 산업체에서 갑자기 필요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반대 대책위에서는 한 발 물러서서 어느 정도 협상안을 제시하셨다면서요? 예, 우리 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좀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북면의 인구가 3만 명 정도 더 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원래 한전이 주장했던 것처럼 이 전력 수요가 그렇게 급격하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거는 언론 플레이라고 봐지고요. 원래 한전의 계획도 그렇고 창원시의 자신들의 어떤 용역 결과에서도 우리 무동동전 감개지구가 100메가와트 정도 전력이 피크타임 기준으로 소요될 것이라고 봤지만 지금 네. 현재는 20메가와트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북면 전체를 통틀어도 좀 30.6메가와트 정도 네. 피크 기준으로 했을 때 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북면의 전력 수요는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앞으로 미래 전력 수요를 네. 어떻게 예측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근거 있게 제시를 했지만 네. 그래서 저희들 대책위 입장에서는 이 의창변전소의 배전선로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네. 근데 한전 쪽에서는 기술적으로 어렵다. 요즘은 약간 태도가 달라지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접점이 그래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가 저희들은 그래서 최근에 논의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대책위가 이제 더 이상 한전이나 창원시가 주장하는 미래의 전력 수요에 대해서 네. 우리가 논쟁하지 않겠다. 예. 이제까지 봤을 때는 한 대책위 주장이 맞았지만 네. 앞으로는 당신들이 주장하는 전력 수요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 하진 않겠다. 대신 주거 밀집 지역에서 1km 2격을 두고 네. 사업을 진행을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 협의할 의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주거 밀집 지역에서 거리를 둬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건 사실 반대 대책위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주민 건강권 또 생존권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송전탑이 거주지와 가까우면 영향을 미칩니까? 네, 영향을 일정 부분 미치고요.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 아까 좀 잠깐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의창 변전소를 네. 통해서 이제 하는 방안이 이제 상당히 합리적인 방안으로 제시가 됐는데 예. 한전에서 이제 검토를 이게 어떤 내용을 했냐면 북창원 IC를 통과하고 기제터널 지금 공사 중인 기제터널을 통과하고 또 교량 등을 통과하다 보면 불가능하다는 이제 답을 내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직접 자료 조사를 보니까 기제 터널 지금 공사 중인데 설계 변경을 해서 네. 그 선로를 더 이제 하고 하면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추가 비용이 한 23억 정도 네. 되고 개통이 또 연기되고 하는 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의지가 있으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닌데 네. 지금 현재에서 그걸 검토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여러 가지 안을 두고 이제 검토하는 것 같고 주민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그 정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체감하는 게 조금 다른데 네. 공식적으로 이제 국가 보고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제 나와 있고 예를 들면
저는 최근 이제 국가 보고서 민주당 이현주 의원이 그 보고서를 이제 오픈해서 밝혔는데 네. 최근 이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국민의 66%가 전자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를 한다. 84.9%가 우려를 한다 하고 네. 이제 했고 66%가 송전탑 공사 반대하는데 충분히 공감한다. 심리적으로 하니까. 그리고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온 그 보고서에 보면 154kV 송전탑 같은 경우에 그 지역의 반경 100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암이 발생률이 1.3배, 또 소아암 1.2배, 여성은 1.2배, 평균 1.2배 정도 위험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의 저널이나 이런 곳에서도 전자기파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하고는 있는데 네.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거리의 문제가 명확하게 된 게 없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용되고 정부 보고서나 이런 데서는 100m 정도는 괜찮다. 100m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일상생활에서 받는 전선이나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 전자파 수준이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네. 이제 저희가 또 심리적인 그 불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불안감을 감안을 하면 한 500m 정도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 건강에 대한 위험 증후군이랄까? 네.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창원시도 이 부분 한전과 주민과의 중재에 나선 바 있지만 이제껏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앞으로는 더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원시가? 이제 창원시가 왜 여기서 중요하냐면 그 한전은 이 송전탑을 세우거나 변전소에 편리한 분들에게 제공하는 것만 하지만 창원시가 같은 경우는 청사시 도시 전체에 청사진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미 2017년도에 주민들이 이걸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창원시가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우리는 우리는 도와줄 수 있지만 네. 우리가 적극적인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고 그 뒤로 계속 방관하는 자세를 취했거든요. 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창원시는 도시 전체의 마스터 플랜을 짜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전이 오히려 그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지 창원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야 되는데 좀 늦게 이렇게 나선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나선 게 이제 다행스러운 거고 지금 그 구청장하고 지금 아까 도시도로교통경제구 네. 이 부분만 올 게 아니라 저는 도시계획을 전체에 담당하시는 그 도시계획 하시는 분 그리고 네. 심지어는 시장님도 나와서 이 현안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셔야지 이게 풀릴 수 있는 사안이지 한전은 결국 수익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한전에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협의점을 찾으려고 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럼 이렇게 된다면 반대 대책위에서도 창원시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이 창원시는 그동안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중재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까 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중재자로 보지 않습니다. 예. 창원시는 이 사업의 발단에는 분명히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이 자리 잡고 있고요. 이 신도시를 만든 것도 창원시고, 네. 그리고 아직도 저기 북면에 도시개발 사업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저희들은 창원시에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으로서 우리 주민들을 보호할 책무도 창원시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더 이상 전원개발촉진법이라는 법적인 어떤 권한이 없다라든지 그리고 그런 주장보다는 한전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 변경이라든지 적정한 이격거리 보장 같은 그런 조건들을 갖고 적극적으로 한전을 설득해 주시기를 저희들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전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의창 발전소 이용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고 창원시도 더 이상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입장을 좀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역민이 반대하는 행정의 강행은 지역사회의 갈등과 함께 크고 작은 후유증을 남깁니다. 지금 필요한 것 바로 역지사지의 지혜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